안녕하십니까, 박지훈 팀장입니다. 최근 20대 30대의 관심사는 연애도 아니고 결혼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미취업자들은 취업가, 직장인들은 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는 주식과 코인 투자 광풍이 대단했습니다. 특히 저번 주는 최근 한 달간 가장 핫했던 도지코인을 지지하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미국 코미디 프로그램 SNL에 출연함에 따라 코인 가격이 떡상할지 나락으로 곤두박질 칠지 투자자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저도 소액으로나마 투자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투자자들의 라이브 채팅을 볼 수 있었고 그들의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높아진 대출 문턱과 높은 가격으로 집을 사는 것은 이미 내 손을 떠났고 다음 생에도 서울 시내 아파트를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모르는 현실을 코인 투자를 통해서 인생 한번 바꿔보자 다짐한 것이 지금의 상황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브라운스톤 작가의 부의 인문학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작가 브라운스톤은 결혼자금 500만원으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여 자산을 만들어냈고 네이버 카페 부동산 스터디에서 우석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다 40대 초반에 은퇴하여 가족들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많이 부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젊은 직장인 중에서도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20억에서 30억 정도를 벌어 30, 40대에 조기 은퇴하는 인터넷 기사를 종종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복싱 스타 메이웨더가 말했던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 많은 것도 없다 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지만 책에서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저축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저는 주택 가격의 현실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월세살이를 할 때도 자가주택을 가지게 된 최근도 그 생각은 변함없이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수요자가 아닌 일부 돈 많은 부자들이 부동산 시장에 투기함으로 인하여 정작 가정을 이루고 가족의 보금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의 주택 구매를 높은 가격으로 막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책에서는 그런 다주택 보유자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인들 간 경쟁을 통하여 전세 가격을 다운시키고 주택 수요를 증가시켜 건설사들이 주택을 계속 공급하게 만든다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 가능한 부자들이 이렇게 많은가 싶기도 하고 약간 갸우뚱합니다만 최근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설득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시중에 많은 정부 자금이 풀리게 되면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해당 인플레이션이 계속될수록 화폐 가치는 하락하여 은행 대출은 의미가 없어지고 결국 책에서 이야기하는 리얼머니, 즉 실물 자산의 가치는 상승한다는 거죠. 결국엔 작가가 투자자라 그런지 몰라도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은 주택을 투기하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문제라는 결과를 도출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 유튜브에서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다큐멘터리로 보았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매장된 많은 석유를 수출해서 벌어들인 엄청난 돈을 국민의 복지에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석유 가격이 떡락하면서 복지에 필요한 자금을 위해 돈을 마구 발행함으로써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 봉착을 했죠. 일례로 취재팀이 현지인 가이드를 받아 촬영을 하던 중에 차에 기름이 없어 주유소에 들렸는데 주유소에서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차량 기름을 풀로 채우고 가이드가 미안하다며 200ml짜리 우유를 하나 건넸는데 아주 좋아하는 모습에 충격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심지어 지폐를 꼬아서 수제 가방을 만든다고 하니 말 다 했죠. 부동산에 이어 주식 투자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인간의 본능을 무리짓는 본능, 영토 본능, 쾌락 본능, 근시안적 본능, 손실공포 본능, 과시본능, 도사환상, 마녀환상, 인식체계의 오류 등 9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코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손실공포 본능이 가장 와닿습니다. 사례를 설명드리면 다음에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A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1억을 주고 뒷면이 나오면 2천만 원의 손해를 본다. B는 동전 던지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2천만 원을 준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실런지요? 이론적으로 따졌을 때 A를 선택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은 1억에 앞면이 나올 확률 50%를 곱하고 2천만 원 손실에 뒷면이 나올 확률 50%에서 그 둘을 합하면 4천만 원입니다. 반면 B를 선택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은 2천만 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B를 선택할 것입니다. 동전을 던지기 전에 가슴 떨리지 않아도 되고 혹여나 뒷면이 나와서 2천만 원의 손실을 봐야 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극과 극의 예시를 들어서 그렇지 대다수의 투자 활동은 확실한 소스보다는
돈을 벌 수 있을 확률에 따르는 경우가 많죠. 분산 투자를 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 투자처에 투자를 하면서 수익의 극대화보다는 안정적으로 손해보지 않을 투자를 지향하는 것이죠. 그것 또한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나을지언정 큰 수익을 보기는 어려운 투자법.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 또한 적은 투자처에 집중 투자하고 장기 투자해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투자금이 적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종목이 오르면 이 종목으로 갈아타고 저 종목이 오르면 갈아타고를 반복함으로써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스스로 걷어차버립니다. 자, 이 정도면 이 책을 읽어보고 싶으신가요? 제목이 인문학인 것은 최신의 투자 기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배웠었던 과거의 애덤 스미스 같은 학자들의 경제 기본 논리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건전한 투자 활동으로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